나라현 아스카에서 이곳으로 천도한 지 1300년을 맞아 당시 궁궐을 복원하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01년부터 180억 엔을 들인 복원 사업의 핵심은 이 대극전이다. 일본이 본격적인 중앙 집권적 국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을 이곳으로 천도한 710년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탄생을 뜻하는 710년은 일본인들 마음속에 깊은 의미를 지닌다. 대극전 내부의 그림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일본인의 역사와 마음을 담는 작업이다. 벽화 제작은 일본 화조화의 최고 권위자인 우에무라 씨가 맡고 있다. ここで政治の中心ですよね。だから神々に、見つめられて神々のおぼしめしに従って国を治めるというそういう発想でこの建物があったと私はなければならないと私は思ってそういう世界を描こうとした。 대극전 중심에 사신도 벽화가 그려진다.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우리에겐 낯익은 사신도지만 일본에서 사신도 벽화는 20세기 이전 매우 낯선 그림들이었다. 과연 이 벽화의 원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キトラ古墳に出てきたいわゆる渡来人の書いた指針を参考に、私なりに作り上げたもので 한반도에서 전해진 사신도. 그것이 이곳 나라연의 대극전의 벽화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대극전 벽화의 원형이 있는 곳 아스카. 1983년 1300년의 잠에서 깨어난 기토라 고분. 이 고분은 아직도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길은 고구려로 향한다. 일본 아스카에서 발견된 두 개의 아주 작은 고분, 히토라와 다카마스총. 이곳에서 일본 최초의 벽화가 발견됩니다. 20세기 일본 최대의 발굴 가운데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벽화들은 과연 일본에선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나라연의 작은 마을 아스카. 이곳을 일본인들은 마음의 고향이라 부른다. 일본이란 국가가 이곳에서 잉태됐기 때문이다. 기토라 고분은 아스카 남부 소위 왕가의 무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다. 1983년 발굴 이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도 기토라 고분의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노쿠마 교수. 고분 내부의 벽화를 처음 만나던 날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첫 발견 이후 고분을 해체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내부 관찰이 시도됐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벽화들이 나타났다. 선명한 색채의 사신도와 천문도. 예상치 못했던 벽화들을 마주하는 현장은 감탄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현무 발견 이후 백호, 청룡이 차례대로 확인됐다. 2001년 주작이 발견됨으로써 사신도를 다 갖춘
일본 유일의 고분이 됐다. 詩人の朱雀という赤い、鳥がですね、見つかった時もやはり感動しましたし、それから天文図が見つかった時にもまさかと思うようなものが見つかりました。 작은 석실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건 별들이었다. 350여 개의 금박을 입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들을 이은 산들로 68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確かに技術とか知識をですねこなすというかですね理解してそれを表現するとあるいはそういう製図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ですねでき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つまり手本があったからですよ。知識の原型というものがあったからです。 미야지마 교수는 천문도의 관측 지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스카의 34도가 아닌 북위 37도란 것을 밝혀냈다. 37度ということは多分韓半島のどこかの都であ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ちょっと値は違いますけど、おそらく高句麗の平壌、高句麗の都であった平壌ではないかと。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의 한계, 즉 주극권을 분석하여 관측 위치를 파악한 것이다.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아스카에서는 볼 수 없는 별자리.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고구려의 천문도가 이곳 기토라에서 출토된 것이다. 天文図というものは実はキトラが初めてで、なんでそれが描かれたというかというのはやっぱり観測してそれでつまり製図を作ったというんじゃなくて、おそらくはというか私の考えは要するにそれがトライしてきたと。でそれを書いたのは絵師たちはそれはその時よりも何十年か前に日本に来てた、これはどうなんでしょうかね、百済なんでしょうか、あるいは白木なんでしょうか、あるいは高句麗なんでしょうか、多分高句麗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ですね、そういう方が絵師たちが描いた。 기토라 고분에서 북쪽으로 약 1km 지점. 기토라 고분과 형제 고분이라고도 불리는 다카마스 총이 있다. 1972년 발굴 조사를 시작한 다카마스 총. 특별 사적으로 지정된 후 역사 공원으로 단장되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극채색화는 일본에선 매우 드문 대발견이었다. 僕はもうその当時から菓子工研に出入りしておりましたから、23日の日ですかね、電話連絡があって壁画が見つかっているから見に来るように言われて、それで高松塚せっかくの中へ体を入れて、そして人物群像と見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西壁の奥のですね女性群像4人の群像なんかは黄色とか緑の色が非常に鮮やかで 고분 옆에 있는 벽화관. 모사된 벽화를 전시하고 있다. 현재 보존 처리 중인 원본은 국보로 지정된 상태. 이 모사도는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 수십 명이 2년 반에 걸쳐 재현해 놓은 그림들이다. 다카마스 총엔 기토라에서 볼 수 없는 인물 군상들이 있다. 그중 서벽의 여자 군상도는 아스카의 미인도라 불리며 고대 일본의 대표 미술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다카마스 총 천장에도 천문도가 그려져 있다. 기토라 고분보다는 간략한 형태이긴 하지만 중앙의 북극 5성과 28수의 별자리가 금박으로 빛나고 있다. 일본에서 벽화가 존재하는 고분은 단 2곳. 형제 고분은 10년 간격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で日本はもうないだろうと思った時に
出てきたわけね。これがしかも2つはおそらく最後だと思うんですね。というのは日本ではちょうど700年という年にからあとは人が亡くなった場合火葬にす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火葬にいたしますとこういう大きな棺はいりませんから、そんな大きな古墳もいらないし、その石室もいらない。石室がないとは絵を描くスペースがないわけですから、もうこんな骨壺でいいわけね。そうなりますと日本ではそろそろそういう壁画の古墳、古墳っていうか壁画の古墳がもうそろそろもう今いらなくなるというかなくなるその最後ぐらいにこの高松駅というのがあるわけね。 6세기 초에 세워진 호류사. 고구려의 담증과 관계가 있다고 전해지는 금당벽화는 중국의 윈강 석불, 경주의 석굴암과 함께 동양 3대 미술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는 볼 수가 없다. 法隆寺の壁画が焼けてしまいましたから、まあ時期がほぼそれと同じような前後する時期で壁画としてお墓の中に描かれていたのがですね、高松垣虎という2つの古墳にですね、残されてきたというこのやっぱり意義は大きいと思いますね。 고분 발견 이후 보존을 위해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 석실 외부를 차폐시키고 방진 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자동 온습도 조절 장치까지 갖추었다. 발굴은 도굴로 파손된 구멍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기에 쉽지 않은 작업들이었다. 보다 선명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특수 카메라가 개발됐다. 최초 발견 이후 발굴에 20여 년이 소요됐다. 발굴은 더디지만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まさに中国にはそう壁画を描いたのがある。で、高句麗にもあると。でも日本にはないだろうと思ってたわけね。そんなのないだろうと。日本はそのね遅れてますからないだろうと思ってたら2つ発見された。だから今までその壁画の墓を保存するっていうのを全く経験がないわけですね。 발굴 작업 중 석실과 벽화가 분리된 것이 발견됐다. 특히 청룡을 그린 휘벽이 최대 1cm까지 부풀어 오른 것이다. 특수 접착포로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1300년 동안 이 석실을 지켜왔던 벽화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다카마스 종벽화에서 발생했던 곰팡이 문제보다 심각하진 않았지만 곳곳에 곰팡이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은 벽화 보존 처리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만다. 문화재를 현지에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란 측과 심각한 손상 우려로 벽화를 떼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ふわっと壁が膨らんでいる状態が分かってきました。最初はどうもなかったんでそれ分かってきた。分かってきますとこのままでは置けないというのでこれを切り取らざるを得なくなったというのであります。 벽화를 떼내는 작업은 정교한 수술처럼 진행됐다. 우선 특수 코팅된 종이를 한 장씩 벽화에 붙였다. 충격 흡수판을 붙여 벽화를 고정시키고 벽화를 떼내기 시작했다. 벽화를 떼내는 과정은 일본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벽화 보존에 관해 유산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과 한국도 이 보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130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벽화가 앙상한 피부의 모습으로 석실 밖으로 들려나올 수밖에 없었다.思った以上に人間の科学技術の持ってしてもなかなか大変だなと思ってと思いましたね。どうしようもないなという。だったら逆に言うと1300年眠ってたからもうあと眠っててもらった方がよかったのかなっていう気もしましたね。発見されなかった方がよかったのかなっていう残念な気がしましたね。 벽화에 대한 사랑만큼 깊은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아스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벽화를 아스카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가? 이곳은 당시 궁궐이 있던 곳입니다.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사는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두 고분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일본 왕족의 고분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과연 이 고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일본 학계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 중에 있습니다. 1300년 동안 이 고분 속에 잠들었던 주인은 과연 누굴까? 발굴 당시 두 고분 모두 도굴당한 상태.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 조금씩 무덤의 주인에게 접근해 가야 했다. 벽화 속 여인들의 복장은 고구려 수산리 벽화의 여인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품고 있다. 面白いのは風俗的にはまあこういうスカートね朝鮮国にもありますし中国にもありますし、まあ、こんなのは持ち物これも中国にもないことはないある。でもよくよく見るとねこの髪の毛とかがねこんな髪の毛の見たこともない朝鮮半島にもない中国にもない。この服装も似てるようだけどなんかこう違うね。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この日本の古代の女性たちまあおそらく宮廷の女性たちだと思うんですがの本当の風俗を描いてるんだろうと思って。 현무, 청룡, 백호 등의 발견에 이어 새로운 그림이 발견됐다. 벽화 하단에 12지 신상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12지 신상은 당나라와 신라에서 발견되는 조각상들. 특히 신라의 괴릉과 김유신묘에선 석상의 형태로 발견된다. 石室の中に土偶のような形で十二支像が入っていってそういうような新羅では変遷がある。でそれに対して日本のキトラはそういう像としてのもので石室の中に入るんじゃなくて壁画として描か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ところからしてですね非常に新羅と関わりの深い、まあ壁画古墳ではないだろうかなというそういう気がするわけです。 다양한 문화가 섞인 벽화. 그렇다면 두 고분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도굴에서 살아남은 일부 유물들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당나라 시대의 거울이 발견된 것이다. 高松塚から出た唐の中国の海上武道鏡はですねいつ頃の鏡かということは明確に分かっています。 당나라에서 제작된 해수 포도경. 한 거푸집에서 6개의 거울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분에서 발견된 해수 포도경의 제작 연도는 7세기 말이었다.
기토라 고분에서 발견된 치아를 통해 피장자는 40, 5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기토라 고분이 다카마스 총보다 조금 앞서긴 하지만 모두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두 고분은 왕가의 묘토에 있다. 허가받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묘를 만들 수 없었던 곳이다. 일본학계는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가능성 있는 대상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범위를 좁혀나갔다. 이노쿠마 교수는 당시 사망한 왕자들에 주목했다. それより古いということからその時に、皇族のデザインに関わるもの、中国の天使に関わるもの、そういったものでありますから私は天皇家の人々だと思っています。その中でその時代の王子で、しかも高松塚よりも古く死んでいる人といえば天武天皇の王子の武市王子のお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텐무 천황의 아들 오사카베 왕자의 사망은 705년. 그가 다카마스 총의 주인이고 그보다 먼저 사망한 다케시 왕자가 기토라에 묻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른 고분과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석실 안쪽의 크기가 가로 2.6m, 세로 약 1m, 높이 약 1.1m. 성인 2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기토라 고분 또한 거의 같은 크기다.古墳そのものとしては非常に規模が小さいんです、終末期の中でもね。だからその被葬者をすぐに高松か北良を、天武の王子とかねというのはちょっと難しいところがあって規模としては一番小さいんですよね、終末古墳ではね。 그렇다면 다른 천왕릉들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問題はそのいや天皇様の墓にあるかというとこれは品がないんですよ。はい、天皇様の墓はもっと大きくてしかも八角形の墓で大きいんですよ。でこの中に品が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るんですよ。そう天皇一番最高権力者である天皇の墓に品がなくてしかも規模は大きいけど品がない。 비단으로 된 가세에 짙은 녹색의 복장을 한 인물. 그가 신분사회 가장 높은 곳의 인물이란 것에 대해선 반론이 없다. 그가 황족이 아니라면 과연 누굴까? かなり身分の高い人であろうと思います。で当時、天武天皇の一族でなくて、位の高い人が葬られたとすれば私は百済王以外には考えられないというふうに、以前から主張しているわけです。 다카마스 총을 마주보는 언덕의 ちょ 절터. っとね、旧地形と復元だいぶ変わって 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사찰이 있던 자리다. 思いますね。下からの丘陵も合わせてますからね、発掘調査で礎石も出ていますし、日本では最大の古武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そして二重基壇で外系の人の寺っていうのは変わらずの二重基壇なんですよ。ここがその典型でね、ずっと残ってるんですね。 이 사찰의 주인은 백제계 동안씨. 5세기부터 이주해 이 지역에 정착했다. 이후 아스카 지역에서 강력한 호족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 절은 두 고분의 중간에 위치한다. 절터엔 현재 신사가 자리 잡고 있다. 백제에서 건너온 도레인을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다. 거주 지역을 달리했던 도레인들. 이곳 아스카는 백제계 동안시가 가장 큰 규모였다. 日本古代を通じて、最大の渡良家氏族であり、百済あるいは、さらにはそのどうでしょう、南朝の文化を取り入れるというふうなことで大きな力があった、そういう氏族ですね。
で7世紀の後半に宇治寺としてこの日の熊寺が作られた。 나라 시대의 마렵에 이르면 이곳 주민의 80~90%가 백제계 동안씨였다고 전해진다. 이 동안씨가 협력했던 가문은 소가씨. 백제계 소가씨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아스카 중앙에 위치한 산기슭에서 발굴이 한창이다. 이곳은 소가씨의 대저택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저택의 전체 규모는 지금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성무대라 불리는 이곳은 소가씨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분에 사용된 돌들은 30여 개, 총 중량은 2,300톤에 이른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100년 동안 일본 고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던 소가씨. 때론 천황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했던 가문이었지만 마지막 후손은 이곳에서 목이 잘리고 만다. 소가씨 가문이 몰락한 장소는 그들이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아스카사 앞이다. 아스카사. 소가씨에 의해 지어진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이다. 도레계로 대표되는 불교계와 이를 반대하는 토착 호족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백제계 도레인 소가씨. 그는 승전 기념물로 이 절을 짓는다. 절을 착공한 지 5년 만에 부처님의 사리탑이 세워진다. 이때 일본 왕실의 장관들과 고관대작들 100여 명이 모두 백제 옷을 입고 봉안식에 도열했다고 한다.実際には当時まだこの国は日本ではなくて倭国と呼ばれておった時代でしたけどもね、そこに日本で初めて首都が作られる、その契機とスタートとなったのもこの飛鳥寺の建立だったんです。このお寺は当時大陸の文化が集約された技術を使ってですね建てられたわけですけども、当時の日本人には見たこともないような高度な技術でございましたのでね、当時この飛鳥寺を中心としてまず最先端の文化が集約され集まってきたんです。 소가씨가 축출된 후에도 백제와 천황과의 긴밀한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조메이 천황은 백제 궁과 백제 절을 짓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의자왕의 아들 선광이 일본으로 넘어오며 그를 백지왕으로 칭했다고 한다. これはおそらく特別に認められるほど百済王というものをですね、日本の天皇家は非常に大事にしてただと思いますね。だから天皇家と同じような待遇で被葬者をですね、そこに葬ったんだと思いますね。だって百済王って王がつくわけですから、これはもう日本の天皇家と言うなれば同じように考えるというか、非常に大事な人として扱っ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ね。 무덤의 주인이 황족 또는 백제왕이란 주장.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부호로 가득 차 있다. 그곳의 피장자를 밝히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카마스총 벽화에 그려진 여인들의 의상을 보면 고구려 벽화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의 그것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천문도 또한 고구려의 천문도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만약
이 무덤의 주인이 백제계라면 왜 고구려의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당시 아스카에는 백제계 도레인들만 있었던 걸까요? 이곳에도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인에 의해 만들어진 아스카사. 아스카 대불은 15톤의 구리를 사용해 만들어졌고 당시는 30kg의 황금으로 도금돼 있었다. 그 황금의 반은 고구려의 영양왕이 일본에 보낸 것이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존경받는 쇼토쿠 태자. 일본을 중앙 집권적인 율령 국가로 만들고 불교를 기반으로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이곳 아스카사에서 만난 스승은 고구려 스님 희자였다. この飛鳥寺が完成しました時にですね、お寺を建てた曽我馬子という方が寺司、寺の長になりまして、そしてその方はお坊さんではありませんので、お坊さんとしては高句麗から江地という方が、そして百済からは江宗という方がですね、このまさに飛鳥寺に住まわれて、特に高句麗の江地という方は聖徳太子さんのですね、師匠となられた方で、非常に日本の仏教がですねその後広まっていくにあたって多大なるお力を発揮された方であ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 595년 파견된 희자는 이곳 아스카에 머물면서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불교를 융성케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日本という国の一番最初のお寺創建するにあたって、その互いの高句麗百済という国がですね、まるで協力するかのようにですね、お寺の建立に携わって、またご本尊の飛鳥大仏の誕生に際してもわざわざですね太閤から黄金を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一般的な政治的なことを考えるとなかなかね理解しがたいことがね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けども。 가쿠린사, 일본 최초의 스님을 배출한 사찰이다. 그 세 비군의 이름은 선신과 선장 그리고 희선. 그들의 스승은 고구려 승려 해편이었다. 소가시는 자신의 딸 등 3명을 해편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훗날 이들은 백제 유학길에 올랐고 돌아와 일본 최초의 승려가 됐던 것이다. 당시 나라 아스카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던 해편은 반대파들의 살해 위협에 이곳까지 피신해 오게 된다. 은둔 생활을 하던 그를 찾아온 인물이 있었다. 仏教の反対派が当時はやっぱりいたわけで、非常にこの根強い反対をしたので、命も危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今の現在の兵庫県昔の播磨に逃げてこられて隠れていらっしゃったんでございますね。でそのことを聞いた12歳の聖徳太子が、はるばるとお忍びでここへ来て英弁さんから仏教の教えを受けられたわけでございます。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승려 중 가장 먼저 일본에 도착해 포교 활동을 펼쳤다고 기록돼 있는 고구려 승려 해편. 이곳에 숨어 지내던 해편을 왜 쇼토쿠 태자는 찾아온 것일까? 特に仏教に非常に興味を持っておられた素晴らしい教えだなということ。だけども当時は日本にお坊さんは一人もおりませんし、聖徳太子に仏教を教えるような方はいなかったわけですね。そこで英弁さんに大変聖徳太子は興味を持って、ここに隠れていらっしゃった英弁さんを訪ねてはるばると来られた。そしてこの辺りの住民がですね急なことでございましたので、
丸太のままで、小さな、御殿を作ってお迎え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場所、ここにあった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これじゃないですよ。현재는 당시 문을 재현한 흔적만이 남아있다. 통나무로 만든 작은 궁, 하지만 아주 작은 집이었을 뿐이었다. 이곳에서 어린 태자의 원대한 꿈이 연글기 시작했다. 誰もそこは入らないで門が閉まったまま、朽ち果てたと言われているので開かずの門とね、もう日の丸殿の開かずの門、もう聖徳太子だけがそこに入ってエベンさんと2人だけがそこで勉強した。 해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12살의 쇼토쿠 태자. 그가 16살이 되던 해 이곳에 해편을 위한 사찰 건립을 제시한다. 그 사찰이 현재 가쿠린사의 기원이 됐다. 고마 신사. 원래 이곳의 이름은 고려 신사다. 일본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의미한다. 이 신사는 특히 쇼토쿠 태자가 고구려 왕들을 위해 만든 신사로 알려졌다. 聖徳太子は朝鮮の高麗一族をこの近くに誘致されたわけですね。当然駒の方は駒の祖先をお祭りしたいがためにここにそれ駒神社というふうな形を取りたいわけなんですけど 5세기부터 일본에 대거 진출한 백제.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6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난다. 그리고 진출 방법 또한 백제와는 전혀 달랐다. 大阪あたりへ先入ってくる場合に自分たちの知ってるもんがおるところへまずそれを頼ってきますわね。それでそこである程度日本のこと日本の生活とかそういうようなものにある程度慣れてそこからまた技術的とかいろんな面で優れた人はまた奥大和へ入っていきますよね。そういう入り方を百済と茅の人たちは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それに対して高句麗とかそういう白木の人の場合はそういう特別な身分とか職業そういう人がポンポンとこう入ってくるような入り方でしょうか。 일본 교토. 호칸사 경내의 야사카탑. 높이 46m의 이 5층 탑은 일본 최초의 목탑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찰의 건립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一つは聖徳太子建立説というのもあることはありますが、一般的にはこの辺りに住んでた豪族の八坂氏いう氏族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氏寺として建てられたんじゃなかろうかいう説があります。日本書紀なんかによりますと九州にやってきたその高句麗系の駒人の方々がこの山城の方へ配属されたいう記録が残っておるそうですけども、その一部がここら辺に勢力を持っておっ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 기록에 따르면 야사카 씨는 고구려계 씨족이다. 이들이 세운 야사카 탑은 몇 번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초석은 아스카 시대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この人が建てた頃の建築様式をそのまま今に伝えております。はい。それから底面が小さくてしかも高い。それが地震が来ても倒れない
そういう構造で作られてるからすごい技術を持った方で、いわゆる日本の高層建築のもともとの発想いうのはこの五重塔から出たそうですね。はい。 야사카시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이 보낸 사신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왜 이곳으로 왔을까? 6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당까지 대륙은 치열한 격전장이었다. 이때 고구려는 일본을 외교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파견한다. 야사카 신사는 그 후손의 흔적이다. ここら辺に勢力を持っていった八坂市の中で八坂の宮津という職を賜る者がおって、それが中心となって、このお寺を創建したと、氏寺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氏谷として、今のある八坂神社を建てたんだろうと言われております。 교토의 기온 마츠리, 일본의 3대 마츠리라 불리는 축제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야사카 신사. 하지만 이 신사의 기원과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도래계의 흔적을 일본 역사에서 지워나갔기 때문이다. 백제계에 비해 비록 소수였지만 고구려가 일본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고구려의 흔적을 추적하던 중 우리는 황문현이라는 고구려 화공 집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카마스 총과 기토라 고분의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 남부의 기지강. 과거 고구려 마을이 있던 곳이다. 기지강을 따라 상류와 하류에 각각 상고구려 마을과 하고구려 마을이 형성됐었다. 이 마을의 중심에서 고구려 절터가 발굴됐다. 동서로 200m, 남북으로 200m 규모의 큰 사찰이었다. でこの場所っていうのはかつては山城の国佐賀中の郡大駒の里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して、その大駒の里っていうのは高句麗の人たちがたくさん入植してきた場所だから駒の里というふうに言われる。でその駒人たちの精神的な支柱としてここに駒寺という伽藍が建設されて、高句麗の人たちの先祖からの菩提を弔うようなそういう施設が存在した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사찰을 조성할 시기는 고구려의 화공 집단이 형성될 무렵이었다. 이들이 이 사찰 건립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절터에서 발견된 자그마한 유물. 암기와 뒷면에 그려진 관세음보살상이다. であるとか非常に仏像仏画っていうものを描いた人間でなければ表現できないそういうものが出ておりますので瓦工人が手慰みで作ったっていうものじゃなくておそらくこの瓦を作る時に、お堂の中の装飾を行う絵師が一緒に参加していたっていうことが分かるわけです。 その絵を見ますとその時期にちょうど、山城の絵師あるいは貴文の絵師等々の、絵画を一つのなりわいとする集団が出来上がってくる時期にあたりますので 카미코마, 상고구려 마을이란 뜻이다. 1300년에서 1400년 전 고구려의 사신을 맡는 영빈관이 만들어질 정도로 고구려와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다. 일본 조정에선 공인 화가 집단을 두는데 고구려계의 두 집단이 이곳 출신이다. その人々の名前に山城あるいは貴文っていう地名が使われている以上この辺が本願地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고대 일본의 황족과 귀족의 계보가 적혀 있는 책.
황문 씨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집단이었다. 7世紀の後半から8世紀の初めの頃のですね、朝廷に仕えていた絵描きの集団として最も活躍したのは小黒の系統の木組みの絵師の人たちですね。優れた絵描きの集団だったことは確かです。 황문 씨의 활약은 이곳 아스카의 두 고분에서도 나타난다. 일본 학자들은 피장자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해도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황문 씨라는 데는 동의한다. 貴文氏は高句麗系の人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もう天智町から天武寺東町にかけて非常にこう何でしょう活躍した人で、法隆寺のおそらく焼けた壁画も貴文氏が関わっているでしょうし、高松かキトラの壁画をこう相互に比較していった場合、特にそのキトラはあれ天文図でですね、静粛図じゃないんですよね。天文図の系譜を考えるとやっぱり高句麗から粉本というんですか、その模本が日本に貴文の家に伝わっていて、それを写したと考えざるを得ないんですね。 황문 씨의 활약이 돋보이는 시기는 덴무 천황 때부터다. 持統天皇とか文武天皇が亡くなった時に、この貴文の本日という方はその葬儀を取り仕切っていうか、その準備のね係に任命されてね、いろんな会場を設定したり、そういう葬儀のための服装を用意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を貴文の本日とかやってるんです。賓宮していますから、葬儀の会場設定、そういうの。 수평을 재는 기구, 일본 최초의 수준기를 황문 씨가 헌상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는 단순한 그림만 그리는 화공이 아니었다. 건축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인물이었다. 貴文の村寺本日は後にですね、天皇のおそらく装束の司といいまして、天皇家のその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になるわけですが、そういうのですが、天皇の服装というものは中国の東大の天使のものを模しているわけなんですね。でそこには太陽と月、それから背中には北斗七星を刻んで、から竜王というですね、大変な真っ赤な服装なんですが、そういうふうなものを貴文の村寺が日本に伝えた可能性もあろうと思います。 아스카사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아스카 공방터. 다양한 물건이 제조돼 아스카 지역에 공급된 곳이다. 丸いところでルツボというこういう銅を溶かす容器を、その下に当然炭があって、で地面が焼けてるんですが、 주조 기술자로서 많은 도레인들이 이곳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공방에서도 황문 씨가 활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ですから680年頃天武天皇の時代のこれは銅を鋳造した場所です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不本線もここで作られました。で当然そういう技術やそれからデザインに関わっていた貴文の村寺も当然ここの場所にはいた可能性が強いですということですね。 황문 씨는 불경의 표지를 제작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고구려계의 씨족이었다. 그런데 동전을 주저하는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그 직은 단순한 기술 관직이 아니었다. 일본 관직 중 최고위층인 정우위의 귀족이 된 것이다. 불경 표지를 디자인하던 위치에서 일본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황문 씨. 급속한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672년 왕위를 둘러싼 일본 고대사의 가장 큰 규모의 내란에서 황문씨는 새로운 천황의 편에 선다. 이 내란 이후 호족 세력의 판도가 새롭게 변한다. 672年という時に大きなクーデターがあって前の天皇の系統からこの天武持統文武という3人の天皇に政権が交代するわけ。その時に協力したのは貴文なんですね。それまでは百済系の勢力がそれまでの天皇を支えてきた、天皇の権力を支えてきた。このクーデター以降は百済系の勢力が排除されて興福寺系の方々が新しいこの3人の天皇のを支えると、だけでないけどもちろんいろんな他の人いますけども支える強力なメンバーの一人になったわけね。一族になったわけ。 그러나 단순히 쿠데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지위가 수직 상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본의 야쿠시사, 이곳에 내란 이전 황문씨의 활동상이 나타나 있다. 부처님의 발자국을 새긴 불족석. 이 불족석은 당나라에서 가져온 탁본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탁본을 가져온 이가 바로 황문씨. 그는 불족석 외에도 다양한 그림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전한다. 당시 당나라에 파견된다는 것은 일본 조정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奈良の薬師寺で、そのにありますが石にですね、その仏足お釈迦様の足跡を刻んだ仏足石を作っ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ですから貴文の村寺はどう言っ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私たちから見れば、飛鳥時代のダ・ヴィンチのようなことで、あらゆる芸術活動や技術やそういうものをみんな持っていたというスーパーマンであったことマルチ的な人だ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ね。 야쿠시사 금당안의 약사 열애상,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의 국보다. 불상에 안치된 대좌는 불법이 전파된 당시 교류 지역을 나타낸다고 한다. 대좌에는 사신도가 조각돼 있다. 이 사신도 제작에 황문씨가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기토라 고분과 다카마스 총에 그려진 사신도는 동일한 밑그림을 기초로 그려졌다는 설이 우세하다. 황문씨가 두 고분의 벽화를 그렸던 시기. 그때는 이미 고구려는 멸망한 뒤였다. 고구려에 갈 수 없게 된 황문씨. 그에게 남은 건 황문씨 가문에 전해지던 도안뿐 실제 고구려 벽화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당나라. 그곳에서 참고할 그림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도노아시 교수는 황문씨의 그림에서 다양한 문화 요소가 함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なんでなのはその当時その自分もコウクリが来た方々だったけどコウクリはすでに滅亡してはもうないわけですから壁画を描きたくてもコウクリ壁画を直接模倣するわけにいかない。となると中国あたりの壁画のやり方を壁画の画題テーマとかを参考にしながら日本の風俗に合ったように変えると。そしてどうしても先祖の記憶があって墓には壁画を描くものだというね、それは伝統があるとすればもうコウクリ系出身の気分しかないだろうと。 아스카의 아주 작은 고분 기토라와 다카마스 총. 이 고분 벽화 제작을 황문씨가 했다면 과연 누가
황문 씨에게 벽화 제작을 의뢰했던 것일까? 왕가의 묘터에 자신의 묘를 쓰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벽화를 그리고자 했던 이는 누구일까?ただ変画を描きたいという、亡くなった方あるいは一族の希望があり、そして絵の描ける技術を持っていけない。もともと絵描けない人もないですから、変画を描くということを技術的に可能でなければならない。なると気分にはもともと絵描きの家系ですから、これは一族にいっぱい絵描きがいるわけですよね。たくさんいるはずですから、もう変画を描くということはもう先祖伝来の技術ですから、なんとかなるだろうっていうんですね。その辺に周辺にどうも落としどころというか悲壮者の問題が集約し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ね。 피장자를 밝히는 것은 학계에 남겨진 어쩌면 풀리지 않을지도 모를 숙제다. 그러나 낮은 화공의 신분에서 일본 최고의 귀족이 된 황문 씨. 7세기 아스카 시대에 그의 활약상은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확실한 유물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 이 두 고분의 주인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고향의 하늘을 품고 싶어 했던 고구려인 황문 씨. 우리는 아직도 아스카에서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